그 당시 하급 관리들,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관리들한테 한글을 직접 가르치세요. 그러니까 세종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백성들한테 빨리 보급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그 하급 관리들이 한글을 깨치면 백성들과의 그런 소통 과정에서 빨리 한글을 보급할 수 있잖아요. 이런 걸 떠오르고요. 또 하나는 세종대왕께서 1449년에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참불가, 그러니까 불교 노래를 펴내요.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. 왜냐하면 월인천강지곡 이 책만큼은 한글이 한자보다 2배 이상 커요. 다른 책은 한자가 더 큰데,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세종께서 당시 창제하고 여러 신하들과 연구해서 펴낸 그런 한글이 주류 문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신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.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1449년에 반포 3년 후에 한글 벽서가 붙어요. 이걸 통해서 한글이 반포되기 3년 만에 벌써 이렇게 실용적 효과를 거두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아마도 세종께서는 이 보고를 받고 속으로 되게 흐뭇해하지 않으셨을까. 내가 만든 글자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. 뭐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런 속으로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모든 교육은 의사소통, 그죠?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가 중요하잖아요. 특히 우리 책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데,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그 책이 아마도 뭐 한문으로 써오다가,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 글자를 쓰다가, 지금은 영어로 바뀌었을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, 지금의 한글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글자로 된 책을 가지고 공부하겠죠. 한글 덕에 우리가 진짜 책을 쉽게 읽고 또 빨리 그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만든 동기와 목적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백성 사랑 정신이거든요. 세종대왕은 대단히 그 책을 좋아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임금이 되셔가지고 책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고 또 책을 통해서 소통하고 싶어 했어요. 근데 그 책이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? 이거. 그죠? 그 당시에 이 하층민들을 그렇게 배려한다는 건 이게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. 그 어떤 백성이라도 하루아침에 깨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자. 그래서 만든 거예요. 이거만큼 중요한 백성사랑, 애민, 민본주의의 실제 그런 정책, 실제 그런 걸 반영한 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? 예, 저는 가장 긍정적인 역량은 이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문자, 쉬운 글자를 통해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었다. 이렇게 생각해요. 문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쉬운 한글을 배워가지고 책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다른 세상과 소통하고요. 또 그 책을 읽은 친구들과 소통하고, 또 선생님들과 소통하고, 또 일기를 통해서,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자유로운 소통을 하고 있어요. 더더욱더나 그 손전화 같은 데서는 우리가 문자를 빨리 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감 있는 어떤 대화, 문자 보내기를 통한 소통을 잘할 수 있잖아요. 자, 이런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. 또 중요한 것은 이 한글 자체가 그 어울림의 문자, 조화로운 문자예요. 문자 자체가 자음과 모음이 잘 어울리고, 그 다음에 첫 소리 글자, 자음, 그죠? 가운데 소리 글자, 모음, 끝 소리 글자, 받침이 잘 어울리고, 그리고 또 이 한글 자체가 우리 말과 또 잘 어울리고, 그래서 온갖 소리를 담을 수 있고, 그리고 또 이 한글은요, 하나의 그 도형 문자, 디자인 문자이기도 해요. 그래가지고 간판과 잘 어울리고, 또 책과 잘 어울리고, 거리에 어떤 무슨 현수막 같은 것도 잘 어울리고,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양한 정보와 매체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조화로운 세상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거만큼 조화로운 장점이 어디 있겠습니까? 문자 보낼 때 그 자음만을 보낸다든가 이런 거를
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.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 자체가 한글의 장점이에요.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는 그 자모 문자이기도 하지만 초성, 중성, 종성, 첫소리, 가운데 소리, 끝소리를 모아 쓰는 글자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무지개 하면 무지개 그 삼음절이 딱 분리가 되잖아요. 첫 자음만 따서 미음, 지읒, 기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요즘은 안녕을 이응, 니은 이렇게 하잖아요. 이 한글만이 갖고 있는 그 우수한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일단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다만 한글 위대한 정신이 소통이거든요. 배려고. 요런 식의 어떤 그 기존의 글자와 다른 초성 글자만의 소통 같은 것들이 가능한 또는 상대방이 상대방이 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써야 되는 거죠. 왜냐면 글자는 소통과 배려니까요.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에서 글을 쓰는 건 참 좋다고 보고요. 모르는 사람들 쓰는 건 이거 잘못된 거죠. 예, 제가 이 한글에 대해서 자긍심을 많이 느낄 때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또 중학교 아이들이 진짜 그 책을 한글이 쉽기 때문에 많이 읽고 또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걸 통해서 서로 막 토론도 하고 그야말로 그 한글로 된 그 쉬운 책을 가지고 다양한 토론이라든가 이야기를 풀어갈 때 이런 게 참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고요.